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금호석유,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한솔케미칼, GSDB 하이텍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셀트리온, 삼성전자, 웹젠, 삼성전기, 롯데하이마트, FNF, 두산퓨얼셀, 효성첨단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파미셀, 삼성전자, LG전자, FST, AD칩스, 제주반도체, 경남스틸, 펄어비스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삼성전자, AD칩스, 롯데하이마트, 문배철강, 상신브레이크, 원익 IPS, 두산퓨얼셀, 데브시스터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 경제 방송사들마다 특징주를 어떻게 좀 꼽아봤는지 살펴봤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예, 어떤 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랑 금호석유, 두산퓨얼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네. 어제부터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종전에 이제 그 경제 채널에서 선정한 그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제 그 인텔과 삼성전자 간에 그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아 오늘은 반도체 날이다, 반도체 슈팅 나온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좀 미리 장 열리자마자 아니면 어제 시외에 먼저 사들였을 것으로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영향이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좀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뉴스 때문인데 좀 이거 역시 좀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IT 전문 매체인 예. 세미 어쿠레이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인텔과 반도체 파운드리 이게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그 웨이퍼를 15,000장 규모로 이제 생산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대규모의 주요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 먼저 알리지 않은 조건이 이제 계약에 걸려 있다거나 예. 아니면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 호재인 건 맞는데 주가가 네. 어쨌든 보합권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시장에서도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인텔의 차기 대표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인텔 차기 대표로 내정된 이제 팩 갤싱어 이제 예.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진행된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요.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샘숭 이게 나올 걸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좀 실망을 했고 또 갤싱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2023년에는 인텔 제품 대다수가 내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 자체 생산한다는 말인가? 좀 이렇게 한번 혼동이 또 2차적으로 있었고요. 예. 근데 뒤에 다행히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내용도 좀 이렇게 있어서 위탁 생산도 좀 늘리겠다. 내부적으로 생산도 하지만 위탁 생산도 늘리겠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서 아직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좀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다시 좀 내려와서 보합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팩겔시거 대표가 2월 15일 대표 임기가 시작되면서 좀 구체적인 이 내용을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이번 소식은 그때까지는 여전히 좀 기대감으로서 존재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그 미국 매체가 예. 이때까지 그 산업 관련해서 IT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던 매체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인텔 생산 전략이 그 동안에는 자체 제작이었는데 일단 외주 생산으로 이제 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에게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또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이제 모두 독점으로 인텔과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구나 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팩겔싱어 대표가 2월에 이제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또 기대감 유지될 것이고 그 임기가 시작됐을 때 또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계약을 발표하는 순간 또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또 나온 뭐 단독 보도라고 나왔던 게 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TSMC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싶거든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TSMC가 원래 좀 이제 파운드리 쪽을 워낙 또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되냐. 예. 그래서 TSMC가 더 알짜배기 사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절반의 성공 정도다. 좀 이렇게 분석이 나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 좀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인데요. 예.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금호 리조트 인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영향이 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금호 리조트라고 보면 그렇게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볼 수 예. 있을까요? 예. 금호 리조트 사업 중에서 아시아나 CC 이제 골프장 네. 이제 여기에 좀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놀랍게도 골프장이 연일 붐비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낙 또 해외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제 그거 못 가니까 이제 국내로 가시는 분도 많고 이런저런 수요가 지금 골프장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또 아시아나 CC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어서 또 입지가 굉장히 좋고 주변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내부에 좀 유휴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또 개발할 수 있어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금호 리조트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좀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금호 리조트가 이제 매각할 때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성공하겠냐 좀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예. 굉장히 많은 또 입찰자가 들어와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랑 자산운용사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비싸게 못 썼을 것 같고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팔 생각이 없고 일단 당장 골프장에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만 있으면 예. 되니까 좀 비싸게 적어내서 좀 우선협에 선정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작년 시즌에도 정말 골프장들이 예. 화랑이었거든요. 네. 올해 역시도 뭐 이어지지 않을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주가가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이렇게 골프장이 워낙 화랑이라고는 해도 주식을 올릴 만한 뉴스인가라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틀 계속 오른다고 하고 계속 좀 찾아라 봤는데 일단 증권가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금호 석유 매출 올해 매출 전망으로 5조 4천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는 8천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비해서 각각 한 15% 정도 오른 정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하나금융투자였는데요. 예. 33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주당 어. 33만 원. 그래서 이는 그 기존의 하나금투가 제시했던 목표가보다는 92%나 올린 수준인데 그동안 보고서를 안 썼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예.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아시아나 항공 지분 감자 그리고 금호 리조트 인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등의 이제 관련 신사업 확장 등을 감안해서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 오늘도 3.5% 정도 지금 네네. 좀 빨간불 켜면서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실적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뭐 주가에 반영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두산 퓨얼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두산 퓨얼셀인데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지금 너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이제 정책이 구체화돼서 나올 때마다 이제 꿈틀거리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관심 종목에 다들 좀 담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수소 관련주로서 좀 호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전문 예.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이제 청정 에너지나 인프라에 그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좀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고 강력 이제 피력해 왔습니다. 아직 투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일만 남았으니까 예.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제 2차 전지나 수소 전기차 분야로 비롯해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된다.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블록들이 지분을 또 늘렸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자산운용사, 이제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공시를 통해서 그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지난 11일에 걸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제 두산 퓨얼셀 지분을 늘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이
당초에 5% 갖고 있었는데 6%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투자자분들은 친환경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진입하는 게 맞을까? 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렇게 미국에 있는 기관이 또 추가 매수했다고 하니까 좀 따라 들어가자. 좀 이런 생각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블랙록이 세계적인 네네.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지분을 늘렸다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맞습니다. 영향을 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조류 독감 관련한 이슈들, 뭐 생산량도 급감하고 계란 이동도 제한되고 네네. 그런데 또 소비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사화됐다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시장에도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